이거는 인지 협상하시는 거잖아요. 해달라고 뭐 깎아달라고 하시면 예? 좀 깎아달라는 겁니다. 서로 힘들어요.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극 중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분명 실수하십니다. 지금은 그냥 노트에 써서 약간 4달러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세금 안 내시면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사무실이죠? 언제 한국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가면 내 여권 말소시키겠다 뭐 그런 거예요? 80억이? 아 내가 그런 돈을 본 적이 있어야지. 자 그렇게 못 벌었어요. 세금 안 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좀 깎아달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90% 깎아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불법 사이트 운영하셨고 매출 누락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세무조사 들어온 거잖아요. 네. 대표님 혼자 가셔서 맡고 오신 사례로 이해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도는데 일단 저는 첫 번째 장면 그 전화 통화를 하는데 국세공무원 세무조사관 분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전화를 하고 끊어버리시잖아요. 그러시면 큰일 나요. 이거 왜냐면 국세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재량권이 있습니다. 재량권이라면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세법상으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에 따라서 과세가 될지 아닐지에 대한 그 판단 그거는 공무원이 하는 거거든요. 조사 대상 되셔서 이제 저희가 대리인으로 들어간 대표님들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낼 게 있으면 내야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낼 게 있으면 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세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가 완전 무결하게 지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마지막에 세법이 그렇습니다. 세법이 사실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률 중에 하나고 그리고 국세공무원들이 해석해줘야 되는 그 재량권에 대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국세공무원들한테는 젠틀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막 돈을 먹이거나 뭐 그런 절대 안 되겠죠. 그건 안 되겠지만 애티튜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만약에 대리인으로서 갔는데 대표님이 이러고 있다. 저는 일단 전화 끊고 대표님이랑 잠깐 대표실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화 한 번 시원하게 내시는 게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의 대가가 10억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대 배경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큰일 나요. 한 2, 30년 전인 것 같은데 최소 이게 지금 보면은 팀장급 돼 보이는 이제 국세청 직원이 채무시기 협상을 들어주고 있는 장면들이 보이죠. 사실 어떻게 크게 보면은 세무조사도 국세청과의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가 좀 있긴 하거든요. 팽팽한 줄다리기가 좀 그래서 있죠. 이제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네. 지금 협상력이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세무조사관도 들고 있는 카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과세, 실질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신고한 게 있다 했을 때 이제 그게 어떤 특정 쟁점에 대해서 좀 사안이 있다 그러면 논리 싸움을 할 텐데 법의 해석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그냥 노트에 써서 약간 4달러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라서 이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사실은 이런 비슷한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지루한 부분, 좀 전문가의 영역에 닿는 부분은 많이 편집돼 있죠. 근데 저는 굉장히 높이 사는 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각종 중요한 세무조사에는 항상 등장하는 조사사국이 존경하는 차무식님 장면에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게 스터디를 많이 한 드라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이랑 좀 동떨어지는 게 조사를 받으러 대표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결국 들어가시는데 조사실이 너무 좋아요. 국세 공무원님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시지 않습니다. 조사관님들 화이팅이십니다. 네,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이팅입니다. 요건 좀 재밌었어요. 그 조사실에 가면 대표님들 모습이 다 똑같으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내야지 라고 하셨는데 내가 세금 안 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조사가 진행되면 대표님들이 아니 그건 제가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게 이제 뭐 10중에 뭐 8, 9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님들이 결코 세무 처리를 전부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 고증이 된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쟁점이 붙습니다. 조사관님들이랑 납세자랑 사실 판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논리 싸움이 좀 첨예하게 붙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 거기에서는 좀 이제 해석의 폭을 달리하면서 세액을 조정하는 상황들은 있죠.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뭐 잘못한 걸로 보고 요거는 좀 근거가 없으니까 패스 뭐 그 정도의 협의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인지 협상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조사 저도 이제 텍스를 좀 커리어에선 좀 해온 편이라서 세 가지 세 꼭지점이잖아요. 납세자와
국세청과 우리 대리인들 세 꼭지점이면 마지막 강평 때 박수 치면 끝난 적이 있어요. 아 그거는 이거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성실 납세 의무를 다 했으나 조금 실수나 또는 혹은 뭐 법 해석에 따른 달라질 수 이런 있겠죠. 것들 때문에 네. 좀 추징이 되는 상황이니까 웃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근데 이제 정기 세무조사다 보니 어쨌든 4, 5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잘 넘어가면 좋겠다, 별 탈 없이 이런 니즈를 갖고 있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정확히 과세라고 정확히 하시는 과세. 거죠. 그분들도 국익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나와서 열심히 조사하셨으면 좀 예. 잘못된 걸 발견해서 가져가시면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 대리인 때문에 쉽지 않죠, 이게. 국세 공무원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면 하나의 또 직장인이신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떨어진 업무를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들고 와서 해달라고 뭐 깎아달라고 하시면 예? 좀 깎아달라는 겁니다. 서로 힘들어요.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카지노에서 보면 직접 대면을 하고 이렇게 막 포스트잇에 좋은 그 숫자 적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는 세법이 있죠. 존경하는 조사관님들께서는 근거과세를 하시고 납세자님들께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그 눈물의 그 감동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간적인 면에서 다 이해하시지만 머릿속에서 또 다른 프로세스를 하나 돌리십니다. 이게 세법에 맞는지. 조사관님들 입장에서는 들으면 들을수록 탈세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통역가가 필요합니다. 그 납세자들의 짜잘한 사실관계들이 세법에 맞는지 틀리는지 먼저 맞아요. 듣고 네. 이것을 조사관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내용을 중간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조사관님들의 어법이 있고요. 회사 대표님들이 하시는 어법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현재 상태가 있어요. 자료 관리부터 해가지고. 그 사실 중간에서 그걸 조율하는 거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사실은 이제 세무조사라는 건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바쁜 와중에 맞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정돈된 자료를 드려야 서로 좋다. 근데 이제 잘 정돈된 자료라는 건 회사의 언어도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사실관계 파악하고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왜 이런 회계적인 이벤트, 세무적인 이벤트 발생했는지를 정리한 다음에 잘 전달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카지노에서 제일 문제되는 상황은 뭐냐면 대표님이 혼자 혈혈단신으로 조사팀을 만나러 가셨다. 저는 그 포인트에서 정말 돈이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극 중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조사가 나왔는데 대표님이 나는 청렴결백하다라고 하면서 혼자 들어가시면 분명 실수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큰 로스가 될 수 있고요. 대리인을 선임해서 변호사의 역할을 해드리는 겁니다. 옆에서 회사의 언어로 선임해서 가시는 게 대표님들께 회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대리인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척추 측만증이 있어서 이 척추가 오른쪽으로 틀어졌을 때 자가교정하겠다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쪽을 맞추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척추가 꼬부랑길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돼요. 그 존경하는 조사관님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내용들을 너무 정직하시다 보니까 감정을 쭉 담아가지고 막 호소를 하세요. 그러면 세법의 그 해석을 돌리고 나서 들어보면 이게 너무나 탈세였을 때 굳이 말씀 안 해도 되는 네, 정보를 너무 불리하게 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카지노 영상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편하게 차무식 씨가 가장 실수한 거는 대리인 없이 갔다. 그거는 진짜 큰 네, 포인트예요. 가장 큰 실수. 네. 지금 차무식 씨는 잘 막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국세청도 과세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말 날것의 협의가 되는 것처럼 이제 영상을 통해 보여지는데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를 수는 있죠. 뭐 참고인 조사로 부를 수는 있는데 불러서 조사를 마치고 갑자기 세금 협상한다? 이거는 최소한 몇 단계를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보고 체계라는 게 있어서 위로 보고 들어간 거는 합당한 소명 사유가 없다면 과세 제외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렇게 노트에 적어서 하는 건 그냥 극적 연출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